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분들이 꼭 알아야 할 비타민 D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특히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근육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D는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날 때만 먹고 안 먹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영양소들은 대부분 음식으로 섭취하면 되는데 비타민 D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약 90%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만들어지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고작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햇빛을 정말 피하시잖아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양산 쓰시고 긴팔 옷 입으시고 모자까지 쓰시니까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영양제 없이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팔다리를 충분히 노출하고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셔야 합니다. 그것도 4월부터 11월까지 겨울이 아닌 계절에만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해가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대기 중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이 차단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안 되고 유리창 안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충분히 노출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반팔,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사보다는 경구 복용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요즘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입으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갔다가 3개월 동안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3개월 후에 또 주사를 맞으면 또 확 올라가죠. 이렇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비타민 D는 비타민이라고 쓰고 호르몬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영양소지만 실제로는 호르몬처럼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르몬 수치가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하면 우리 몸의 내분 비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주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약을 너무 많이 드셔서 하나라도 줄이고 싶거나 복용을 자꾸 잊어버리시거나 농도가 너무 낮아서 경구로는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구로 드실 때는 매일 드시는 방법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방법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한 번 먹으면 우리 몸의 지방에 저장됐다가 조금씩 혈액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 편하신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한 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분들께 무슨 약 드세요? 하고 여쭤보면 혈압약 한 알, 당뇨약 한 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약을 확인해 보면 그 한 알 안에 여러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D 제품을 보면 400단위짜리도 있고 1000단위, 2000단위, 4000단위, 심지어 외국 제품 중에는 5만 단위짜리도 있습니다. 5만 단위와 400단위를 비교하면 무려 12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약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반드시 제품 라벨의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요즘 외래에서 정말 자주 보는 문제인데요. 영양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영양제를 안 드시는 분은 정말 안 드시는데 드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정말 많이 드세요. 그런데 문제는 과량 섭취로 인한 독성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비타민 D 결핍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많은 영양제에 비타민 D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제품을 보시면 비타민 D가 1200단위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도 지용성이고 비타민 D도 지용성이라 함께 넣기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 눈 건강 때문에 루테인 많이 드시죠? 루테인 제품에도 보통 비타민 D가 1000단위 정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드시면 거기에도 2000단위 정도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드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루에 4000단위, 5000단위를 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를 따로 또 5000단위씩 드시면 하루에 10,000단위 가까이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각 제품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비타민 D 총량을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무리 햇빛을 많이 쬐도 혈중 농도가 60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비타민 D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불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으로는 절대 독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국의 의학기관들은 혈중 농도를 50에서 60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예전에는 100이나 1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높이지 말라는 게 정설입니다. 반대로 10 이하면 심각한 결핍 상태고 최소한 20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30에서 50 정도, 넓게 잡으면 2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D가 과다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러면 구역질, 구토가 나고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탈수가 되고 심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혈액의 칼슘이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신장에 쌓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비타민 D를 드실 때 하루 4000단위 이상은 절대로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단위 이상은 의사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한국영양학회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르면 하루 상한 섭취량이 4000단위입니다. 이 이상 먹으면 독성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특히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들은 2000단위만 드셔도 혈중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4000단위가 상한선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00단위 이상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리면 비타민 D는 꾸준히 드시되 주사보다는 경구로 제품의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여러 영양제에 숨어있는 비타민 D까지 계산하시고 4000단위 이상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중년을 위해서 비타민 D 관리 꼭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